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축구 관련 미디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맹가십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석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외 축구로 스포츠 쪽에 먼저 입문을 했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학창 시절에 먼저 좋아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이 광주광역시 출생이었다 보니까 과거에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도 워낙 좋아했었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공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강하게 들었던 생각이, 앞으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과연 30년 동안 해당 직무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을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포츠 쪽에 확실하게 관심을 두고 이쪽으로 진로를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한 이후에 이쪽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던 중에 맹가십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타랑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어쩌다 보니 해당 직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축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이제 축산화를 하게 되면 각 구단별로 팀을 이루어서 디자인 싱킹을 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북현대 팀의 배정을 받았었고, 제가 가장 먼저 냈던 아이디어가 오프라인 행사 중에서도 단체 관람 행사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해당 아이디어는 제가 맹가십으로 활동하면서 과거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관련 단체 관람을 오프라인 행사를 계속해서 기획해서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속성을 가져가 보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전북현대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었고, 그게 채택되면서 영화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해당 단체 관람 오프라인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단순하게 어떤 행사를 했고 이에 대해서 팬들이 많이 왔다, 이것보다도 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제가 어떤 업무를 이전에 했었고 이런 경험이 있었고, 근데 이걸 연속적으로 이 해당 업무와 연결시켰다, 이런 연속성을 되게 중요시했어서 그래서 해당 업무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었고, 제 포트폴리오에 확실하게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축구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넓혀준다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바라보는 시각, 축구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강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마케팅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기업적인 면모로 봤을 때 제가 축산화에서 배웠던 이런 이해도와 맞물리면서 그런 관련된 콘텐츠도 제가 되게 많이 생산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네트워킹과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은 해외 축구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지만 K리그 관련해서도 제가 행사라든지 초청이 많이 오고 한데, 그쪽에 있어서도 이제 네트워킹을 지금까지 해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강점들도 되게 많이 도드라졌던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었긴 하지만 전북현대라는 팀에 제가 배정이 받아서 아무래도 좀 자금력이 다른 구단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에 비해 저희가 어떤 걸 하든 싹 다 지원을 해주신다는 마인드였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래서 윤철 책임님 혹시 보시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일단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전 되게 중요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케일을 최대한 키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오프라인 행사 기획력, 특히 이제 단체 관람과 관련된 그런 기획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해당 아이템을 선정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맡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총괄이었다고 봅니다. 이전에 관련해서 이벤트를 열어봤던 레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전의 경험들을 가지고 조금 더 디벨롭할 부분들은 디벨롭하고 좀 덜어낼 부분들은 덜어내고 하면서 구단과 그리고 저희 팀, 프로젝트를 하는 축산화 팀과 이 사이의 연결고리가 저는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가운데서 조율을 잘 하면서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 분야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파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축구가 아니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축구산업 아카데미에 지원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무기, 맹가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갔느냐,
연속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해당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인스타그램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유튜브로도 사업 다각화를 시키고,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도 되게 많이 운용을 하기도 했고,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들, 예를 들면 뭐 제안서를 기업들에 보내서 뭐 오프라인 뭐 의류를 파는 업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팝업 느낌으로 올 수 있게 초청도 하고, 그리고 또 예거마이스터에게 제안서를 보내서 협찬을 받기도 하고, 이런 저만의 강점인 부분, 제 강점은 아무래도 이런 기획 쪽에 재능이 뛰어나다기보단 저는 판을 벌려놓는 능력이 되게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좀 저돌적인 면모를 되게 많이 제 강점으로 녹여서 자소서를 썼던 것 같아요. 맹가십이라는 채널명, 그리고 제 활동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집중적으로 파는, 그리고 그 구단을 타겟팅해서 관련된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 제 사견이라든지 진짜 우후죽순 뽑아내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해당 계정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했던 이유는 진짜 실리적으로 보자면 제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에 뭐 적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애정 섞인 부분도 존재할 거고 그게 분명 크겠지만, 그래도 제가 스포츠 산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제가 경영학과 마케팅 전공이기도 하고, 그리고 SNS 마케팅 이쪽으로 하고 싶기도 해서 그래서 처음에 계정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시작하면서도 저는 사실 이걸로 지금 이렇게 업으로 삼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결국 이런 운적인 부분도 제가 시도를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할 걸 이런 식으로 후회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특정 뭐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구단에 갑자기 지원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저돌적인 면모를 보여주시면 충분히 면접이라든지 강점을 보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시의성,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과연 사람들이 찾아줄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찾아주는 컨텐츠를 만들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데 중점적으로 한다기보단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까, 이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보면서 업로드를 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시의성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축구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줄 것 같고, 예를 들면 어떤 정보 전달에 있어서 어떤 관련된 정보가 떴을 때 해당 부분을 얼마나 컨텐츠적으로 빠르게 뽑아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컨텐츠 드랍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또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혼자서 업무를 하는 노동 강도는 다른 축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제 노동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시의성을 중점으로 빠르게 콘텐츠를 업로드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직종에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타TV 쪽에서 먼저 제안을 주셨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해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굳이 따지면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인스타TV에 많은 콘텐츠들을 제가 출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게 결국 모터가 되어서 제 파일을 키우는데 가장 중점적인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고, 프리랜서다 보니까 가장 크게 느낀 게 주변에서 찾아줘야만 제가 앞으로 생명 연장이 되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스타TV에서 먼저 출연 제의를 주시고 했을 때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맹가십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건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 장래성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왜냐면 제가 어느 순간 이 감을 놓치게 된다 했을 때 결국 대중분들의 냉정한 그런 피드백이 있을 거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저는 결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지워져 나갈 것이고, 10년, 20년을 하고 싶다 해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고민거리, 걱정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해당 직종이 가져다주는 장점들, 수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워라밸적인 프리랜서다 보니까 시간을 자유롭게 할애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직종을 선택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K리그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단기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인스타에서 유튜브로 넘어온 것도 사실
인스타 팔로워가 늘면 늘수록 이 파이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구나 싶어서 이제 유튜브로 넘어갔던 거고, 유튜브로도 언젠간 한계점에 부딪힐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 안주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앞으로 방송인, 미디어 쪽에 종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결국 사업 다각화를 하고 최대한 파이를 많이 먹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수원 삼성의 또 열렬한 팬이다 보니까 앞으로 수원 삼성뿐만 아니라 K리그 전반을 다루는 그런 K리그 채널 하나를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산업 아카데미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시고 구단과 관련된 대학생 마케터라든지 이런 일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는 게 축구산업 아카데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아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축구산업 아카데미가 이 해당 네임택만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커리어가 된다? 이게 엄청난 강점이 된다? 이런 시기는 지났다고 봐요. 6개월마다 30명의 수강생이 배출되고 그러면서 점점 축구산업 아카데미를 수강한 수강생들은 많아지고 변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축구산업 아카데미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본인만의 무기를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축구산업 아카데미를 수강하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질 게 아니라 좀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내가 축구산업 아카데미를 이렇게 하면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데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걸 찾으시는 게 되게 크다고 보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축구산업을 희망했지만 저같이 이렇게 중간에 운이 좋게 이쪽으로 빠진 케이스더라도 되게 축구산업 내에도 관련된 구단이 아니더라도 직업들이 많거든요. 직종들이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구산업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수강하실 분들 꼭 이제 필드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